들과 산에 있는 산약초 말린 것입니다. 차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철이 지났으므로 이걸 목욕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북어 대가리입니다. 북어 대가리를 함께 약초와 끓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밥솥이고요. 일반 밥솥을 끓이는 게 아니라 취사로 넣는 게 아니라 보온으로 두고 있습니다. 24시간 정도면 충분히 잘 우러나고요.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지금 반신 목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초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섞어서 몸이 상체만 뺀 하체를 담글 수 있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약초물을 달이고 남은 물인데요. 북어 대가리가 하도 잘 우러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들었습니다. 북어 대가리 같은 경우는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두피에 있는 비듬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드등을 켜고 지금 제가 반신욕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책을 읽을 거고요. 천공 스승님이 지은 가면과 본세 제2장 개인의 가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뜻깊은 날이 될 것이고요. 뜻깊은 현장을 준비해서 마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과 본세 2장 개인의 가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지금껏 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왕년에 한자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변을 보면 지나간 것은 그냥 잊어야 하는데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집안 경제가 나아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자동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나중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마저 바꾸려고 한다. 이게 뭘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을 나무라기는커녕 박수를 쳐주고 싶다. 사람이 발전하려면 과거의 낡은 관습을 버리거나 바꿔야 한다. 한 곳에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얼굴을 바꾼다는 건 좋은 일이다. 돈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예쁘게 한다는 걸 나무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얼굴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까지 바꾸면 곤란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초등학교의 글자를 국어책으로 배우지만 졸업하면 다시는 안 본다. 아니, 볼 필요조차 없다. 또한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 어려운 수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그 시절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해야 할까? 아니다. 지나간 것은 놓아야 한다. 어릴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기 위한 과정이므로 깨끗이 잊고 이제는 다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변을 보면 왕년에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자랑하다가 정작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많다.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중 한 사람은 1980년대 초반 S대학 경제학과를 나와 유망한 증권회사에 취직했다. 당시만 해도 증권사와 은행은 직장 중에서도 대우가 최고여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10년이 지난 후 그는 증권회사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의 주변에는 재력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그들이 주식을 관리하다가 IMF 때 주가가 폭락하자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 후가 더 큰 문제였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뒤 좀처럼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술에 의지했다. 다행히 지금은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IMF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폭풍과 파도를 경험한다. 세상이 물결처럼 잔잔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신이 신이라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신이 아니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은 인연이 온다. 불교에선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한다. 천생연분과 원수지간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인연의 결과이다. 나 자신도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므로 인연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귀담아 듣고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실력을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연법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자신이 실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천재일회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와도 그 인연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 인연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인연을 알아서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필연이 된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남이 해야 할 일을 가려라. 공부를 마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인지 남이 해야 할 일인지 한순간에 알아차린다. 공부를 마쳤는데도 할 일을 미루고 있다든지 남이 해도 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공부 중인 것이다. 공부를 마친 사람은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달려와서 치워준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남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공부를 마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하면 좀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공부 중인 사람과 공부를 마친 사람의 경계이다.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공부를 마친 사람인가? 착하게 살기보다 바르게 살라.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녀와 학생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왔다. 과연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전혀 안 된다. 물론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건 착한 교육으로 빚어진 허점이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삶일까? 착함의 반대말은 악함이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0.1%도 안 되고 대부분은 착하게 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착한 것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착함은 타고난다. 만약 당신이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악함도 들어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행동에 착함이 배어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게 자신을 이끄는 것이 바르게 사는 법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오늘날의 교육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자녀와 학생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영혼을 살찌우는 공부를 하라. 사회가 발전하고 윤택해질수록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육체적 장애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삐뚤어진 정신적 장애는 여관에서 고치기가 힘들다. 여고에 근무하는 남 선생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이나 돈을 벌기 위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사건처럼 비정상적인 사고는 일종의 정신적 장애이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반사회적 인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사회적인 인간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인격은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부모들이 자녀에게 출세지향적인 교육만을 시킨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인 인격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다.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허투루 새길 말이 아니다. 유소년기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친구로부터, 그 이후에는 직장과 사회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격이 형성된다.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를 섭취한다. 좋고 나쁜 것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한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눈과 귀다. 눈은 항상 좋은 것만을 보아야 하고 귀는 항상 좋은 소리만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잘못된 것만을 보고 잘못된 소리만을 듣게 되면 이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 영혼을 탁하게 하고 급기야 반사회적 인격으로 표출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 입으로 먹는 것은 물론 먹는 것은 물질 에너지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 입으로 먹는 것은 물질 에너지지만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이다. 물질 에너지는 육신을 자라게 하지만 비물질 에너지는 정신을 성숙시킨다. 따라서 물질 에너지에 의해 몸이 자라면 그에 비례해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하는데 부모들이 물질에 집착하게 하는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는 비물질 에너지를 날마다 흡수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다. 행복하게 사려면 재물을 멀리 해야 한다. 좋은 인성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매일 밥을 먹듯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꼭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눈과 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눈과 귀를 열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척하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등 사소한 예의를 배우는 것도 영어와 수학 문제 하나 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살찌우는 비결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인성교육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임을 명심하라. 자기 불만에 빠지지 말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만에 쌓일 때가 있다. 불만이 있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이 많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훌륭한 지식인은 불만이 있어도 남을 이해하며 스스로 다스린다. 혹여 당신은 자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잘못된 견해로 인해 불만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나보다 부자라고 해서, 나보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나보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나보다 잘났다고 해서 남을 미워한다는 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들으면 내게 약이 되는 말, 남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남이 내 잘못을 심하게 지적했거나 남이 내게 도를 넘는 말을 했거나 남이 내게 심한 욕을 했거나 남이 내게
도끼 서린 말을 해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면 약이 된다. 남이 한 말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거나 즉각 반발한다면 오히려 내가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니다. 남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살펴서 나를 점검한 뒤에 반론해도 늦지 않다. 나쁜 무리에 속하지 말라. 나쁜 무리에 속해 있는 건 탁한 공기와 탁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이가 된다. 좋은 무리에 속해 있는 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고 자신도 모르게 선한 이가 된다. 누구나 나쁜 무리에서 3년을 보내면 돌이킬 수 없는 곰곰이 되지만 좋은 무리에서 맑은 물을 3년만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정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것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므로 좋지 않은 무리라고 생각된다면 외롭더라도 그곳을 떠나라. 개인과 공인.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개인인가 공인인가? 만약 당신이 SNS를 하고 누군가의 글에 답글을 단다면 당신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그렇다면 손가락과 입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무슨 꼴린 한마디가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이다. 연말연초가 되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무턱대고 가는 세월만 원망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름없고 그런 사람은 추하게 늙어갈 뿐이다. 인생의 가치란 무엇인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은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을 것이다. 고생은 경험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도리어 역공을 당하기 쉽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씀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인생을 의미 있게 꾸려가라는 어른들의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에게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청년들은 가난을 겪었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별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아왔기 때문인데 그들에게 고민만을 강요하는 건 무리이다. 기성세대가 다양한 경험을 무기 삼아서 청년들에게 고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서다 보니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 청년들이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 그들에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실패이고 성공은 성공일 것이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생각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안 된다. 다만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 갑자기 $100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 학생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 손에 있는 $100짜리 지폐를 가지고 싶은 학생은 얼른 손을 들어보세요. 느닷없는 교수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100면 큰돈이니 당연히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교수는 지폐를 마구 구긴 뒤 다시 손에 들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아직도 구겨진 이 지폐를 가지고 싶은가? 학생들은 여전히 돈을 가지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교수가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이겨 보여주었다. 이래도 가지고 싶은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지폐를 가지길 원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건 이 $100짜리 지폐처럼 밟히고 구겨져도 변하지 않는다. 갑자기 강의실이 잠잠해졌다. 교수는 왜 지폐를 가지고 이상한 장난을 쳤을까? 그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한 가르침은 바로 $100짜리의 지폐처럼 구겨지고 짓밟혀도 가치가 있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옛말에 금은 똥통에 빠져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1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한갓 쇠기의 경일기이다. 하나를 깨치면 둘을 알고 마침내 뼛속까지 깊어져야만 진정한 마음 공부가 된다. 듣는 신용만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완성할 수 없다. 공부가 깊어지려면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영혼이 듣는다. 스승을 만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똑바로 가야 할지 돌아서 가야 할지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겐 바른 길을 안내하고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 스승을 찾아보라. 스승과 선생. 사람이 성장하려면 스승과 선생을 잘 만나야 한다. 스승은 인생관을 세워주고 선생은 기술과 재주를 가르쳐 바른 길로 안내해준다. 두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삶의 나침반 같은 존재이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보다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스승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 당신은 선생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생 공부를 가르쳐줄 스승을 원하는가? 당신에게 꿈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동력과 통신을 발명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엔진의 발명으로 원하는 곳은 빨리 갈 수 있게 되었고 전파의 발견으로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획기적인 결과를 낳았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꿈 덕분이다. 하늘을 날고 싶고 지상을 빨리 달리고 싶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인간의 꿈이 동력과 통신을 발명하게 했던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꿈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뜻한다. 만약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빤한 얘기지만 삶에 의욕이 없어서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는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어릴 때는 멋지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예가 높으니까, 의사나 사업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꿈은 한계가 없으므로 누구든지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환경과 조건에 따라 꿈이 달라지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꿈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은 불과 1%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다. 그동안 나는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은 의지도 없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해도 깊이 생각하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간다. 물론 꿈을 이루지 못해도 된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나중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삶이란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생을 살면서 그냥 먹고 자고 의미 없이 보낼 것인가?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꿈과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배웠다면 훨씬 더 가치 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라. 자신의 꿈을 단 한 번에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은 후에 비로소 꿈을 이루었다는 걸 명심하라.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를 미워하지 말라. 만약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을 바르게 일러주는 것이니 그를 탓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여라. 그러지 못하고 그를 계속 원망한다면 자기 자신만 힘들어질 뿐이다.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줄 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욕심이 많아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결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없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이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라.
재물과 명예와 지위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온전히 내려놓을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진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자가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더 생긴다. 세상은 점 하나로 이어져 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하나의 점을 연결하는 일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한 개의 점은 경험이고 이것이 연결되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생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뜻하지 않은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스티브 잡스는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 헛된 공부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실패한 일도 있었지만 나중에 성공으로 이어지는 한 개의 점이 되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경험이라는 것 작은 점이 모여서 마침내 성공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그는 대학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영어라는 문자가 아름다운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창한 아이폰 디자인에 응용하여 애플 신화의 주역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우주도 먼지 같은 무수한 점이 모여 이루어졌고 모든 물질 또한 미세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생도 인연의 무수한 점으로 이어져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인연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누구도 인연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기가 있다. 남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즐겁고 돈도 저절로 생긴다. 말하자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뜻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만족한 삶이다. 몰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문을 열리지 않는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도 그랬고 위대한 발명가도 그랬고 유명한 화가도 그랬고 사업가도 그렇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일에 즐겁게 몰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몰입하는 사람만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성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여 몰입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취를 위해 몰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게 된 것임을 알라.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경험과 노력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어서 나중에 성공이라는 과실이 맺힌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까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있다. 대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리를 두기 마련이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누군가가 당신 곁을 떠났다면 당신이 도움이 되지 못했거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남을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먼저 내가 갖춰지면 저절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좋은 말만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말만 듣다 보면 시기하는 자가 반드시 생기고 듣기 싫은 말을 듣다 보면 격려하는 이가 생긴다. 좋은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듣기 싫은 말은 자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말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좋고 나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기쁨과 행복을 착각하지 말라. 집을 장만하거나 땅값이 뛰었을 때, 승진하여 연봉이 올랐을 때, 복권에 당첨되어 큰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기쁘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그러한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재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재물이 말라버리면 그 전의 기쁨보다 실망이 더 오래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물질로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니 기쁨과 행복을 착각하지 말라.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은 아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과 달리 시부모들도 아들 내외와 사는 걸 크게 원치 않는다. 만약 그런 시부모가 있다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다. 그런 점에서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말이나 남자가 장가를 간다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시집은 여자가 시부모가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장가는 남자가 어른이 되어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뜻인데 이 속에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 시대에는 시집과 장가라는 말을 합당하지 않고 성인이 된 남녀가 동등하게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는 것이므로 결혼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대에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시부모까지 챙기기나 힘들다. 자신들의 미래에 더 많은 힘을 쏟도록 시부모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시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제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마마보이가 꽤 많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 엄마와 살지 왜 결혼해서 여자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사실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남편이지만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는 부인이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남편의 생각에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 몇 가지 변수는 있다. 남편이 직업이 좋고 돈을 잘 벌어서 경제권을 쥐고 있을 때는 부인이 남편의 생각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가정에 분란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능력도 없는 남편이 매사에 시부모를 먼저 챙긴다면 살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부인이 반드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보다 자신들의 앞날이 더 중요함을 남편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부인에게 필요한 지혜이다. 무엇보다 결혼생활에는 부부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맞지 않고 사사건건 시댁 문제로 충돌한다면 그런 가정은 오래가지 못하거니와 앞으로 자녀들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때는 부인이 남편보다 강해져야 한다. 시부모들도 아들이 능력 없고 경제력이 없을 때는 도움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아들 부부의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도움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아들 부부가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시부모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부모가 병석에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시설이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다. 요즘 요양원은 시설이 좋고 또래 노인들도 많이 있어서 정신건강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자식들이 꼭 안 모셔도 된다는 말이다. 며느리가 끼니마다 식사를 챙겨주고 빨래해주길 바라는 건 자식들의 인생을 빼앗는 일이므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도 먹고 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붙잡지 말라는 뜻이다. 아들이 결혼하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시부모들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대우받지 못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함부로 물려주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노후 생활의 현명한 답이다. 며느리가 시부모의 수발을 들며 사는 것은 우리가 무식했던 시절의 얘기다. 요즘 며느리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학력이 높아서 똑똑하다. 그런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모시는 질량 낮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며느리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부모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약 며느리가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지만 못 배운 며느리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며느리들도 각자가 지닌 질량이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며느리라면 사회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시부모가 배려해야 한다. 이제는 시부모들도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혹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진짜 좋은 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삶의 한 과정이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난했던 지난날에는 사는 데 급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은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돈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는다. 공짜가 없다는 뜻이다. 노력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돈이라는 물질이다.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뱅이가 남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걸 나는 본 적이 없다. 옛날에는 가능했다. 다들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쓰겠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자신의 가치를 내보일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요즘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이다.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없다. 갑자기 들어온 돈을 잘 사용하라. 어느 날 당신에게 뜻하지 않은 공돈이 생겼다고 하자 당신은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사거나 쓸데없는 곳에 펑펑 쓴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이 진짜로 공돈일까? 이 세상에 그냥 생기는 돈은 없다. 자신의 노력에 따른 대가이거나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생긴 돈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정한다고 해도 갑자기 들어온 돈은 헛되지 않게 잘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절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라. 자신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도전정신이 없고 소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다. 그것을 바르게 찾아서 하면 성공할 확률이 30%가 되고 노력이 더해지면 70%가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필시 100%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3대7 법칙이다. 지금 당신의 처지가 힘든 것은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서이다. 지금부터라도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라. 내가 존경받을 때 힘이 생긴다. 주위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힘이 생기지 않는다.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굳은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자신은 쉬운 일만 골라서 한다면 남에게 존경받을 수는 없다. 남이 나를 존경할 때 나도 힘이 생기는 법이다. 실력은 닦지 않고 게으름만 피운다면 존경받기는커녕 도태되고 말 것이다. 돈은 제대로 써야 가치가 있다.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쓴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한심하다. 자식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포탈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에는 법과 질서라는 게 있다. 그런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편법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는 절대 비밀이 없다.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편법은 반드시 들통나게 돼 있다. 나중에 죽으면 제삿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먹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망자가 밥을 먹는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을 보라. 엄청난 재산이 있었지만 저승갈 때는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가? 돈도 살았을 때 제대로 써야 돈이다. 그동안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부모로서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한 푼이라도 써라.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돈이다. 진짜 부자는 마음 부자이다. 이 세상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진짜 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한다. 미국 뉴욕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백만장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한창 일할 나이에 자신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오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크게 성공한 것은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음날 아침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빗자루와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어 금이 환영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청소부가 되어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망해서 돌아온 거라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을 주민이 물었다. 어찌 당신 같은 부자가 시골에 와서 청소를 하는가?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고향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면서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우셨죠. 물론 아버지의 삶은 고달팠죠. 하지만 아버지의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자 그의 회사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 나가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등의 성공담이 아니다.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이었던가를 스스로 알고자 했던 아들의 진실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를 만난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더 많다. 그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 가진 능력이다. 책 읽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두화가 아주 예쁘게 피었죠. 꽃말은 은혜의 베품, 혹시라도 절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둥근 형태의 꽃과 모양이 부처님 머리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불두화라고도 하죠. 꽃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무성화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죠. 불두화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향기가 없고 꽃술이 없어서 꽃가루가 없고요. 그래서 찾는 벌과 나비가 없죠. 약성이나 효능 같은 거는 인요, 진통, 거풍, 통경, 소종,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